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릴레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레오 사건의 종결 부분이 되겠는데요. 갈릴레오 사건의 종결 부분은 갈릴레오 재판으로 그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616년 갈릴레오와 벨라민 회동 이후 갈릴레오는 지동설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갈릴레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요. 근데 아마 이런 시간들이 갈릴레오로서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내심 천동설이 오류가 있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갈릴레오 성격이 그 패셔니트한 열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수요자였었는데, 그러한 그거에 대해서 꾹 누르고 지낸다는 것이 갈릴레오로서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어떻게 지동설을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음으로 양으로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그런 기회가 갈릴레오에게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면 1623년에 갈릴레오와 동양인 그리고 동료라고 볼 수 있는 마테오 바베르니가 어반 8세라는 교황으로 선출되게 되는데요. 이 바베르니를 설득을 해서 지동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교황으로 선출된 바베르니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무려 6번이나 교황을 만나서 이 지동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허가를 구하게 됩니다. 교황으로서는 별로 내키지 않았겠지만 갈릴레오가 워낙 집요하게 설득하니까 6번씩이나 교황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교황도 결국은 지동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황이 단 조건은 뭐였냐면, 당신이 그렇게 그 지동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대신 이거를 어떤 진짜 과학 이론으로서나 또는 어떤 사실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쓰지 말고 가상적인 어, 그런 내용으로, 그런 가상적인 수준에서 쓴다면 그 써도 좋겠다라는 이제 그 허락을 해주게 되거든요. 비록 가상적이라는 그런 그 조건이 달긴 했지만 갈릴레오로서는 너무나 이제 기쁘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릴레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지동설을 그 가상적인 레벨에서 설득력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9년이라는 시간의 장고 끝에 1632년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에 관한 가상적인 그런 스토리를 담은 책을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이얼로그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의 그 표지인데요. 풀네임은 Dialogue Concerning Two Cheap World Systems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얼로그에서 갈릴레오는 세 명의 가상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한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또 한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또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는 그런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동설과 천동설에 관한 논쟁을 이 가상적 레벨에서 전개시켜 나가는데요. 근데 이게 비록 가상적 레벨에서 쓴 그런 책이었지만 이 책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즉 갈릴레오가 천동설은 오리가 있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이후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갈릴레오가 수학이나 물리나 천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상당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아주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 그래서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교회에서 딱 보니까 이 갈릴레오가 이 책에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갈릴레오가 교회 신문서로 이제 소환이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 당신 지난번에 그 벨라민 주교하고 그 만남을 가졌을 때 분명히 지동설에 대해서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느냐? 이제 신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갈릴레오는 난 교황하고 얘기했고 교황한테서 퍼미션을 받았고 지난번 벨라민 주교로부터 그 들은 거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과학적인 스토리로 과학 이론으로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지. 이 가상적 레벨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 서류 보관소에 벨라민과 갈릴레오가 서로 만났을 때 벨라민이 갈릴레오에게 준 그런 메모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에는 갈릴레오는 앞으로 어떤 수준에서도 어떤 레벨에서도 지동설에 관해서 쓰거나 강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모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문서에서는 아니 분명히 벨라민이 이거를 당신에게 줬을 텐데 이 메모에 의하면 당신은 어떤 레벨에서도 지동설에 대해서 쓰거나 공개 강연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 이거 어긴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갈릴레오를 신문하게 된 건데요. 근데 갈릴레오는 자기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미스테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과연 이 쪽지가 진짜 벨라민이 갈릴레오에게 준 쪽지가 맞은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미스테리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이런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쪽지는 교회 서류 보관함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쪽지가 갈릴레오의 적들이 갈릴레오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쪽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갈릴레오는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교회로서는 자기네 그 서류 보관소에 있는 그 메모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갈릴레오로서는 벨라민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벨라민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미 갈릴레오의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었는데 이 종교 재판에 나아가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이 노령의 갈릴레오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면 뭐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는 어떻게 보면은 불행 중 다행으로 완전 이단으로 정죄를 당한 건 아니고요. 갈릴레오의 죄목은 이단성이 매우 의심된다 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은 보존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거 역시 중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서 갈릴레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택연금 처벌을 받게 돼갖고 이후 갈릴레오는 일생 동안 그 외부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갈릴레오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또 갈릴레오가 태어난 장소도 그렇고 또 심지어 갈릴레오의 어떤 그 캐릭터 이런 것들도 다 이 갈릴레오 사건에 연관이 있어 갖고 결국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데 그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갈릴레오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또는 차라리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이탈리아 피사가 아닌 좀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적은 데서 태어났다면 나아가서 갈릴레오가 좀 더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이 문제에 접근했다면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사건을 통해서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좀 미묘한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뭐 과학과 종교가 서로 뭐 주장하는 게 달라서 충돌했다는 거 이상으로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